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월 12일 날짜 주위에 쳐진 붉은 동그라미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꼭 20년 전 그녀가 잊으려 애썼지만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그날이었다. 눈을 감자 기억이 세차게 밀려왔고 마치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작은 방에 다시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엄마, 제발요.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절망에 가득 찬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젖은 수건이 등과 팔, 다리를 후려치는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벽에 몸을 기댔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너 자신도 아직 애야. 이 머리 빈 거사.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어머니 김미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모든 말, 모든 매질, 모든 눈물을 기억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 제발.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한테 이걸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배가 불러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가문의 망신이야. 미숙의 외침과 함께 가해지는 매질은 서연의 가슴에 죄책감이라는 못을 박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서연은 기억을 떨쳐내려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갑자기 몸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고 그제야 어머니는 매질을 멈췄다. 엄마. 서연이 속삭였지만 미숙은 이미 119에 전화하고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가 의식을 잃었던 기억, 그리고 깨어났을 때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내 딸은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그녀는 힘겹게 물었다. 없어. 미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없다니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죽었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었다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다시금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비난하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 말은 독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스며들었다. 그날을 잊을 수 없듯 그 말도 잊을 수 없었다. 20년이 흘렀지만 고통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화면에는 아들, 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응, 아들, 듣고 있어. 그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빠한테 제 여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서연은 가슴 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아이를 잃은 후 의사들은 그녀가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 후 지금의 남편 지훈을 만났고 두 사람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는 4살 때 그들의 삶에 들어왔고 그 후로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다. 좋은 생각이야, 아들. 기꺼이. 그녀는 대답했다. 얼른 만나보고 싶네. 그럼 그렇게 알게요. 아, 오늘 저녁은 저 기다리지 마세요. 파티에 초대받았거든요. 알겠. 서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애써 떨쳐냈다. 책상 위 액자 속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부심과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로 화답했다. 하느님, 이렇게 멋진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액자 유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도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그녀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각자의 길을 바삐 가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외로움이 심장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강해져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서연 씨.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보았다. 동료 수진이 서류 폴더를 든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생각 좀 하느라.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은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나서.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서연 씨. 수진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되는 거 알죠? 서연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진아. 그녀는 속삭였다. 가끔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오는 기분이라. 이해해요. 수진이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서연 씨.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그 온기가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민준을 위해, 지훈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고마워. 그녀는 물러서며 말했다. 노력해볼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반복했다. 자, 이제 일하러 돌아가요. 할 일이 아직 많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저녁에 남편 지훈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그녀를 안았다. 여보,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다. 민준이한테 전화 왔었어? 지훈이 그녀의 코트를 벗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에 여자친구 소개해주고 싶대. 잘 됐네. 지훈이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 애를 보게 되는군. 서연은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지훈이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래. 지훈은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다 괜찮을 거야. 그가 속삭였다.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서연은 그의 온기가 자신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계획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은 갓 구운 갈비찜과 잡채 냄새로 금세 가득 찼다. 그녀는 레시피를 확인하고 요리의 마지막 손질을 더하며 스토브와 식탁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마음은 다가올 저녁 식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다. 엄마, 벌써 시작하셨어요? 기지개를 켜며 주방으로 들어온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아들. 서연은 냄비 속 소스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저녁까지 다 준비해둬야지. 민준은 식재료로 가득 찬 식탁을 보고 웃었다. 엄마, 꼭 무슨 친척들 다 모이는 잔치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식탁으로 다가와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집으며 말했다. 아들,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있잖아. 안 그래? 서연이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네, 엄마가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도 알잖니. 안경을 고쳤으며 주방으로 들어온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남자분, 저 좀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연이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도마와 채소가 담긴 그릇을 건넸다. 여보, 당신은 채소 썰기 담당. 아, 그리고 민준아, 저는 하윤이한테 줄 꽃을 좀 사야 해요. 민준이 서둘러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벌써 늦었어요. 꽃이라고? 서연이 아들을 보며 놀라 물었다. 네, 엄마. 오늘 저녁이 그 애한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하윤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서연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늦지 않게 다녀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예쁜 걸로 사와.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주는 이미 문을 향해 가며 대답했다. 서연은 이미 채소를 썰기 시작한 남편을 보았다. 여보, 오늘 저녁 맞을 준비됐어? 그녀가 스톱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물론이지, 여보. 난 당신의 요리 걸작을 맛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 아부하기는. 서연이 소스를 저으며 웃었다. 그래도 듣기 좋네. 그들은 저녁 계획을 의논하며 계속해서 요리를 했다. 서연은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오늘 저녁이 민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바랐다. 그애, 긴장할까? 그녀가 소스를 그릇에 담으며 물었다. 아마도. 지훈이 채소를 계속 썰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주 착한 아이라고 했어. 다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서연이 불안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저녁은 금세 찾아왔다. 식탁은 차려졌고 촛불은 켜졌으며 서연은 요리에 마지막 손질을 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때? 다 괜찮아? 그녀가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는 지훈에게 물었다. 언제나처럼 완벽해. 그가 미소 지었다. 긴장돼? 조금. 서연이 식탁볼을 바로잡으며 인정했다.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다 잘 될 거야.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심시켰다. 민준이가 멋진 아이를 골랐을 거라는 거 알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왜 이 저녁이 이토록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왔나 보군. 지훈이 문을 향해 가며 외쳤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속은 긴장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아빠, 이쪽은 하윤이에요. 하윤아, 이쪽은 우리 아빠 최지훈 씨. 문이 열리자 민준이 소개했다. 만나서 반갑네. 지훈이 소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저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윤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았다. 서연은 남편 뒤에 서서 미소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하윤에게 닿았을 때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소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똑같은 얼굴 윤곽, 똑같은 눈빛, 심지어 미소까지도.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고 지훈의 팔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보며 물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엄마, 이쪽은 하윤이에요. 민준이 소녀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은 하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자신의 손바닥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꿋꿋이 버티려 했다. 저도요. 하윤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온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식탁이 차려진 식당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하윤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윤 양,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을 때 서연이 물었다. 20살이에요. 마침 오늘이 생일이랍니다. 소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축하해요. 이건 축배를 들어야겠군. 지훈이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의했다. 서연은 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20년. 그녀가 아이를 잃은 날로부터 꼭 20년이 흘렀다. 그녀는 마음속 무언가가 옥죄는 것을 느끼며 하윤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하윤이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 지훈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물었다. 같은 대학교에 다녀요. 민준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윤을 보며 대답했다. 하윤이는 심리학과예요. 아주 흥미롭군.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윤 양은 오랫동안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나? 네, 어릴 때부터요. 소녀가 대답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서연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하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20년 전에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지훈이 아내에게 물었다. 네? 서연이 생각에서 벗어나며 움찔했다. 심리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 지훈이 가벼운 걱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보며 반복했다. 흥미롭죠. 서연이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경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하윤이 미소 지었다. 서연은 심장이 옥죄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오늘 저녁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윤 양은 어디서 자랐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5살 때 입양되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녀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속삭였다. 네? 하윤이 미소 지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보며 물었다.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다. 그녀는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하윤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느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서연 씨. 문 밖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응. 그녀는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금방 나갈게. 그녀는 일어나 눈물을 닦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식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계속되었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하윤은 산책을 나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치웠다. 그녀는 쟁반 위에 잔을 올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본 것 때문에 심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 너무 많은 알 수 없는 질문들. 거실로 들어간 그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보관된 아래쪽 서랍장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 베란다로 향했다. 오랫동안 이 앨범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속 무언가가 끈질기게 열어보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마치 추억의 먼지를 털어내듯 조심스럽게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고 앨범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20살의 자신이 찍힌 사진에 곧바로 꽂혔다. 젊고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 그녀는 사진을 보다가 마치 하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문 쪽을 바라보았다. 얼굴의 모든 디테일이 닮아 있었다. 너무나도 닮았다. 여보, 여기 있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움찔하며 앨범을 닫았다. 응, 베란다에 있어. 그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대답했다. 지훈은 와인 2잔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어? 그가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물었다. 서연은 감사히 잔을 받아들고 작은 모금을 마신 뒤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하윤이가 나랑 얼마나 닮았는지 봤어?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지우는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처음 봤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마치 당신의 젊은 시절 복사본 같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도 20살이었잖아.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놀랄 만큼 닮았다는 거 인정해. 그가 계속 말했다. 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다. 20년 전 그녀에게 딸이 태어났고 그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때로 놀라운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이 모든 세월 동안 품고 살아온 고통을 털어놓아야 할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냥 생각에 잠겼어. 그녀는 정원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있겠어? 당신이 카페에서 내게 커피를 쏟았잖아. 지우는 웃었다. 그래, 그때 정말 당황했지.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잃어버렸거든. 그 결과 아내의 아끼는 옷이 망가졌지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거야. 때로 운명은 우리에게 이상한 신호를 주지. 하지만 모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지훈이 말하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지만 하윤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 운명이 정말로 그녀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지훈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서연은 오랫동안 베란다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기 직전에 찍은 사진을 찾아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녀는 밤의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다음날 아침, 서연과 지우는 식탁에 앉아 모닝커피와 갓 구운 빵을 즐기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주방을 아늑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다.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무심코 던졌다. 민준아, 하윤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들은 그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컵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다. 아직 저희를 소개시켜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가지 아는 건 친엄마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서연은 갑자기 커피에 사례가 들려 목이 타는 듯했다. 그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즉시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여보, 괜찮아? 그가 그녀의 시선을 잡으려 애쓰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기침을 멈춘 뒤 시선을 피했다. 응, 괜찮아. 그냥 사례가 들렸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준과 아버지는 다시 가게에 갈 계획에 대한 대화에 빠져들었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하윤이가 친엄마를 증오한다는 생각은 바람에 부채질하듯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과 지훈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전화를 잡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러 수화기를 귀에 댔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또 무슨 일이니? 미숙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제 딸 살아 있었죠. 그녀가 수화기에 대고 내뱉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제발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서연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끈질기게 말을 이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미숙이 마침내 날카롭게 대답했다. 내가 그때 이미 모든 진실을 말했잖니. 아니요, 안 믿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하윤이가 제 젊은 시절과 똑같이 생겼죠? 왜 제가 느끼기에 그 애가 제 딸인 것 같죠? 그만해. 어머니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넌 그냥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잊어버려. 하지만 엄마, 그만하라고 했어.
미숙이 그녀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전화를 붙잡았다. 속에서 모든 것이 들끓었다. 어머니의 말은 그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큰 의심에 불씨만 지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그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20년 전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감정과 뒤섞였다. 그녀의 딸, 살아있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을까? 서연은 일어나 오래된 서류와 사진이 보관된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며 정신없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그때 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아이의 사망에 대한 의료 보고서가 포함된 누렇게 변한 종이들을 보았다. 서연은 방에 앉아 전화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그녀를 평온하게 놔두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커져만 갔고 유일한 해결책은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에 연락처를 열어 언젠가 친구가 추천해준 번호를 찾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사립탐정의 번호를 눌렀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낮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식 탐정님.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박서연 씨. 말씀하십시오. 그가 직업적인 정중함으로 대답했다. 서연은 초조하게 침을 삼켰다. 자신의 추측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 소녀의 출생 배경을 알아봐야 해요. 어쩌면 제 딸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금세 자신을 다잡았다. 직접 만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가 편하시겠습니까? 그가 차분하게 물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1시간 뒤에 광화문 근처 카페 안단테. 어떠세요? 그곳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가겠습니다. 탐정이 짧게 대답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은 전화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을 감았다. 이제 일이 진척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손도 대지 않았다. 곧 문이 열리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홀을 둘러보고 서연을 발견한 뒤 그녀의 테이블로 향했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확인했다. 네, 맞아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려 하며 대답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 탐정이 수첩을 펴며 말했다. 정확히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애가 제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닮았거든요. 그러다 그 애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애가 제 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녀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덩어리를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명확히 하기 질문을 던졌다.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잃으셨을 때 말입니다. 서연은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20년 전입니다. 출산 중에 제 딸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탐정은 몇 가지 메모를 하고 시선을 들었다. 그 소녀가 정확히 어디서 입양되었는지, 양부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십니까? 아니요. 아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 애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하윤이 자신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강 탐정이 수첩을 닫으며 말했다. 제가 그 보육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입양 서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 애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면 저희가 알아낼 겁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 한편으로는 일이 진척되어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윤이 자신에게는 또 어떻게? 강탐정은 그녀의 혼란스러움을 눈치채고 말했다. 제가 무언가 알아내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섣부른 행동을 하거나 하윤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추측이 맞다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서연은 새로운 불안의 물결이 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강탐정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다시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기나긴 기다림이었다. 서연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조용한 TV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 새들의 지저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익숙하고 안전해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손바닥에 밴 차가운 땀을 청바지에 닦았다.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남편 지우는 신문을 손에 든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가 잘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가볍고 편안해 보였고 눈은 온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속 무언가가 서연을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속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나 그녀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보살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어디 갔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벼운 놀라움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억지 미소 뒤로 불안감을 숨기며 잠시 얼어붙었다. 나 아름이한테 갔었어. 드레스 고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지만 지훈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아름이를 만났다고? 그가 놀라며 물었다. 서연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냥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아름이가 드레스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마침 그 가게들을 잘 알잖아. 그녀는 목소리에 더 많은 자신감을 실으려 애썼다. 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식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식기를 꺼내러 주방 찬장으로 갔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서연의 귀에 닿기 전에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식기를 놓았다. 그녀의 안에서는 두려움, 불안, 기대 등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들끓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연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지훈이 마침내 그녀를 힐끗 보며 물었다. 당신은 보통 항상 말이 많은데 당신답지 않아. 서연은 그의 눈이 자신을 주의 깊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며 대답했다. 그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 가볍게 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익숙한 지지와 힘이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알지? 그의 말은 부드럽게 들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서연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태블릿을 든 아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저 저녁 안 먹을래요. 이미 먹었어요. 그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한 채 말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이 먼저 식사를 마쳤다. 그는 일어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니 여보, 당신한테 분명 무슨 일이 있어. 그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재빨리 눈을 감았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나 좀 쉬고 싶어. 그녀는 눈을 뜨고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몇 초 더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의 발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녀를 짓누르던 침묵이 이제는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답이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이 출근했을 때 익숙한 일상적인 환경은 그녀에게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주위에서는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고 사무실의 키보드 소리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합쳐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멀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자주 전화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생각들로 다시 돌아갔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책상 위에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서연은 화면을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스피커에서 아들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긴장이 잠시 풀리고 부모의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되찾은 듯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안녕, 아들. 잘 지내? 그녀는 불안한 머릿속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저는 잘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민준이 마치 순간의 중요성을 예감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윤이 부모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저희를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엄마랑 아빠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한동안 사귀어온 하윤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단계였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물론이지, 민준아. 우리도 기꺼이 만나 뵈어야지. 어디서 몇 시에? 저녁 7시에 더 가든 레스토랑에서요. 하윤이가 이미 예약해뒀대요. 엄마가 저 지지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는 약간 장난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서연은 가벼운 짜증을 느꼈지만 금세 떨쳐내고 중립을 지키려 애썼다. 알았어, 걱정 마. 우리 거기 갈게. 그녀는 대답했다. 전화가 끊기고 서연은 잠시 동안 자신의 생각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하윤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그녀는 그들을 알아야만 했다. 어쩌면 하윤이는 그녀의 딸일지도 모르니까. 저녁이 되자 서연과 지우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탔다. 서연은 자신이 고른 드레스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둡고 절제되었지만 충분히 우아한 드레스였다. 그녀는 최고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운전석에 앉은 지훈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의 시선은 도로와 그녀 사이를 오갔다. 준비됐어? 그가 그녀를 보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필요 없을 때조차도 항상 격려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응, 그냥 좀 긴장돼. 그녀는 인정했다. 알잖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항상 두려운 일이야. 특히 미래의 며느리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지우는 그녀를 힐끗 보고 웃으며 다시 도로로 시선을 돌렸다. 분명 서로 마음에 들 거야. 응.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더 가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을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그곳의 스타일이었다. 우아하고 절제되었으며 가벼운 고급스러움이 느껴져 즉시 진지하고 토르제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은 대리석 바닥을 걸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힘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상황에 맞게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식탁에는 이미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하윤의 손을 잡고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아, 오셨네요. 그들이 다가오자 하윤이 기쁘게 말했다. 엄마, 아빠, 이쪽은 서연 씨와 지훈 씨예요.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혜진과 상철 두 사람 모두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며 선의가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진은 섬세하고 미묘한 주의력을 가진 절제된 모습이었고 상철은 긴 흰머리와 밝은 눈빛으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즉시 주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된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대화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예상보다 더 편안함을 느꼈다. 하윤이와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상철이 갑자기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질문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공간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꼈다. 비록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말을 시작했다. 따님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할 거리도 많고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숨겨진 관심, 어쩌면 불안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렇게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대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 때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요. 이날 저녁은 가볍고 부담 없는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아늑한 분위기를 즐겼지만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불안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집의 아늑한 정적 속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야 서연은 마침내 최대한의 평온함을 느꼈다. 하윤의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는 즐거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남겼다. 그녀는 구두를 벗고 발밑에 차가운 바닥을 느끼며 창가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저녁은 따뜻했고 어느 정도의 평온함을 주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재킷을 벗고 전화기에 콜을 받고 식탁에 앉아 있는 민준을 보았다. 나중에 서연도 그들 옆 소파에 앉았다.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생각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 저녁 어땠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몇 번 문지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했지만 피로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전화기에서 눈을 떼고 부모님을 보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며 미소 지었다. 저는 꽤 편안했어요. 하윤이 부모님. 괜찮은 분들 같아요. 모든 게 잘 됐지만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두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들을 보며 서연은 그가 그동안 성장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저는 하윤이 부모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침묵을 깨려 애쓰며 말을 시작했다. 정말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딸을 위해 걱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그 애도 그걸 느낄 거고 그건 그 애한테 중요할 거예요. 그냥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으로 그녀의 말을 지지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딸을 잘 키운 것 같아. 아주 개방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야. 솔직히 더 긴장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 민주는 부모님을 보고 웃었다. 네, 어쨌든 저도 좋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윤이처럼 걱정 없어 보여요. 그게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다시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말했다. 서연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의 동시에 그녀의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익숙한 이름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탐정의 메시지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강태식. 그 말은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알림을 끄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전화를 테이블에 남겨두었다. 가슴이 두려움으로 꽉 막혔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할 이 순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했다. 지우는 서연이 굳어버린 것을 눈치채고 곧 그녀의 전화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누구야? 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집요함보다는 차분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일, 특히 일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지금 자신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일 보고서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문자야.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불필요하게 만들려 애썼다. 지우는 서연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 이상함을 느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처럼 보고서에 몰두한 채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숫자와 데이터의 행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릿함으로 합쳐졌다. 그녀는 집중하려 했지만 의식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책상 위의 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서연을 급히 고개를 들게 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이름과 메시지를 보았을 때 심장이 또칠듯이 꽉 조여왔다. 탐정 강태식의 말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1시간 뒤에 같은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강태식. 그녀는 가슴속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며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모든 생각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모든 박동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고 어느 순간 온 세상이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단 하나의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전화를 꽉 쥐었다. 보고서 화면에 저주받은 숫자들은 이제 무의미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사무실을 떠나고 싶었지만 자제하며 물 한 잔을 마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서연 씨, 어디 아파요? 등 뒤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주 그런 질문을 하던 후배 로라였다. 서연은 서둘러 자신을 다잡고 로라에게 미소 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신선한 공기 좀 쐬러 나갈게. 괜찮아. 로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연이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괜찮아. 서연은 생각했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힘을 모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모든 걱정과 일을 잊은 채 출구를 향했다. 그녀는 차에 타카페로 향했다. 킬로미터가 늘어날수록 가슴의 압박감은 더해졌다. 서연의 안에서 모든 것이 마치 기다림 속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녀는 주위를 돌리려 행인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얼굴들은 흐릿해졌고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의 고뇌의 반영만을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 필요성이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삶의 질,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물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내면의 긴장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탐정 강태식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박서연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이 테이블로 다가오자 강태식이 말했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숨겨진 피로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려 애썼지만 그 진동이 그녀의 혼란을 드러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강태식은 약간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시선은 더욱 진지해졌다. 이하윤 씨,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그는 마치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알리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단어가 벼락과 같았다. 서연은 밖으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으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때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 모든 세월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들끓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속이 오그라들었고 주위 세상은 낯설게 느껴졌다. 강태식은 그녀가 들은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며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가 알아차린 어떤 동정심의 요소가 있었다. 혼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후 일어나며 말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컵 주위를 꽉 쥐었고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세상이 방금 들은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고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었다.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 자신의 친어머니가 그녀에게서 딸을 훔쳐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거리에 나서자마자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해졌다. 그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후 어머니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움직임은 힘겨웠고 가슴 속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한기가 서려 있어 간신히 떨림을 참았다.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낸 이 지독한 하루,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녀를 여기 어머니의 집 문턱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손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고 모든 생각은 머릿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시선은 낡은 나무문에 고정되었다. 어머니 빅토리아는 대화를 나누기 좋은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그 소리는 주위의 정적을 찢는 것 같았다. 곧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무관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심한 뿐이었다. 또 무슨 일이니? 김미숙은 마치 딸의 방문이 또 다른 불쾌한 의무인 양 불만스럽게 딸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쌓여있던 모든 분노, 고통, 당혹감이 터져나왔다. 딸이 살아있었어요. 당신은 날 속였어. 평생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미숙은 익숙한 냉담함으로 콧방귀를 뀌고 눈을 굴렸다. 세상에 또 그 얘기니.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지친 듯이 주저앉았다. 아직도 질리지 않았어? 항상 똑같은 소리만 하고.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맴돌았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민준이가 나랑 지훈 씨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그 애가 내 젊은 시절과 똑같이 생겼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봤더니 그 애가 내 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졌다.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숙은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들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세상에 하필이면 왜 그 애를 골랐을까? 상상해보세요, 엄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녀의 외침이 집안에 메아리 쳤다. 당신을 증오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바로 그 히스테리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쏜살같이 집을 뛰쳐나왔다. 다리는 돌처럼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달렸다.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났다. 차에 타 문을 닫고 그녀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는 집으로 향했다. 밖은 이미 조용한 밤이었다. 도시 위의 하늘은 어두워지며 가로등 불빛을 삼키고 있었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는 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생각은 엉켜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알게 된 사실, 어머니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숨겨온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똑같은 질문들만 맴돌았다. 민준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그녀가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 말을 핸들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이 순간만은 생각하지도 분석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저 느꼈다. 내 딸 살아 있었구나. 그녀는 이 비밀을 더 이상 아무도 알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지우는 TV 앞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아마도 하윤이와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눈치채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